자, 페이지는 102페이지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운동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뭘 배웠느냐?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그때 우리는 누가 빨라요? 누가 느려요?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주어진 이동거리, 위치 변화 이동거리라고 하죠. 주어진 위치 변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우리는 속력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 그 속력 가지고 빠르기를 비교했죠. 그렇지? 그래서 누가 빨라요? 누가 느려요? 이런 걸 우리가 비교했었고요. 그다음 그때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아무도 안 건드렸어. 그렇지? 그럼 아무도 안 건드리면 시간에 따라 위치 변화가 일정이 나올 거야. 맞아? 그런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등속이라고 부르는 거고 등속은 같을 등. 뭐가 같은 거야? 빠르긴 속력이 같은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등속 운동이라고 했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물체가 운동하는데 아무도 안 건드렸다고 했어. 되니? 얘들아,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건드리면 항상 이 녀석은 제자리에 있겠죠. 정지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고 있는데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힘이 0이다. 또는 힘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합력이 0이다.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알자임이 0이다. 잉글리시로 뭐라고 해서 F is zero. 맞죠? 되니? 이런 것도 배웠고요. 오늘은요. 건드는 거 배웁니다. 뭐 배운다고? 건드는 거 배워. 뭐 배운다고? 건드는 거. 그 건드는 거 지금부터 간단한 예 한번 볼 테니까. 자, 보세요. 자, 물체가 하나 있었어요. 되니? 자,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으면 오른쪽으로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맞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2m/s라고 썼어.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1초 동안에 2m씩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그치? 내가 이거 안 건드려봐. 1초 후에 몇 미터 가겠어? 2m. 2초 후에는 얼마 가겠어? 4m. 3초 후에는 얼마 가겠어? 6m 가겠죠. 4초 8m, 5초 10m.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한 운동. 이걸 뭐라고 했어?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이걸 등속이라고 했습니다. 맞아? 근데 오늘 배울 거는요. 물체가 운동할 때 건드는 거야? 안 건드는 거야? 건드는 거야. 알겠니? 그럼 건들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1번. 1번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오른쪽으로 힘 받는 경우. 되니?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보나마나 왼쪽으로 힘 받는 경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 같지 않다. 같다,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니?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탁 쳐버린 거야. 맞니? 효준아, 빨라지겠니? 느려지겠니?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질문한 거야. 맞아?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맞으면 영되고 틀리면 역적되는 거지. 이걸 괜히 중간값을 해서 빨려져 이런 표현은 없어요. 늦빠져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알겠니? 됐습니까? 자, 효준아, 빨라져요 느려져요? 그치, 빨라지죠. 당연히 빨라지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이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방향 안 바뀌고요. 오른쪽으로 빨라지는 운동을 할 겁니다. 얘는 뭐 어떻게 된다? 빨라질 겁니다. 맞니? 이때 이 빨라질 때 힘을 받은 효과가 나타날 거야. 맞아? 그 힘을 받은 효과가 뭐냐? 힘 받게 되는데 운동 상태하고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의 힘을 받게 되면 반드시 빨라지는 그 비율이 나와. 시간에 따른 속도의 속력의 변화 비율이 납니다. 이게 힘 받았다는 증거야. 그 힘 받았다는 증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자, 지금부터 이제 배울게. 자, 힘을 받아서 처음에 2m/s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얘가 속력이 8m/s로 바뀌었대요. 주어진 시간은 4초가 지났대. 됐니? 뭔 얘기 이해됐어? 됐어? 다시 한번. 처음에 2m/s로 지났어. 처음이야.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힘 받았어. 그래서 눈을 깜빡 4번 깜빡했더니 4초가 지났고 그때의 속력은 8m/s래. 그럼 속력이 빨라진 거 누가 봐도 눈치챌 수 있지. 그때 이 빨라졌을 때 이제 궁금한 게 있어. 그렇다면 너 속도 빨라졌잖아. 그치? 속도가 빨라진 비율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자. 구해보지 말자. 구해보자 이거야. 알겠니? 이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부터 잘 봐. 이거 나중 속도죠. 이거 처음 속도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값.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자 전문 용어로 요거 아는 사람. 수학 기호야. 직각삼각형 주가 이씨 아니야. 저거 뭘까요? 성령아 늦게 온 기념으로 저거 뭐야? 에라 이씨 아는 사람. 그치 델타죠.
델타는 변화량을 델타라고 해. 수학 기호야. 그럼 선생님 수학 기호가 왜 갑자기 과학 시간에 나옵니까? 야, 이때 써먹어. 알겠니? 그래서 델타는요 변화입니다. 뭐의 변화를 지금부터 배울 거냐? 속력의 변화를 배울 거야. 알겠니? 자, 위치의 변화 어떻게 구했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버렸지. 그게 위치 변화잖아. 속력 변화는 어떻게 구할까?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 빼버리면 돼. 무조건 델타가 들어가면요 나처럼 구하는 거야. 누구처럼 구한다고? 나처럼. 얘처럼 아니죠. 쟤처럼 아닙니다. 처음처럼 더더욱 아니야. 알겠니? 세로처럼도 안 돼. 알겠니? 이슬처럼도 안 돼. 너 이슬 먹어봤지? 먹어봤을 것 같은데? 이거 보통 여학생들은 너 뭐 먹고 사니? 전 이슬만 먹어요. 방구도 안 깨요. 똥도 안 싸요. 이러잖아. 이슬 안 먹어봤어? 진짜? 그럼 맥주는 먹어봤구나. 진짜? 벌써부터 발라드 까져가지고 씨. 자, 그래서 속력 변화는 어떻게 해?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8 빼기 2가 되니까 6m/s가 되는 거고 몇 초 동안에 6m/s가 바뀐 거야? 4초요. 몇 초? 4초. 그럼 1초 동안에 얼마 바뀐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지금부터 그걸 계산해보자. 그거를.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거 뭐야? 6m/s가 4초 동안 바뀌었으면 1초당 얼마 바뀌었지? 라고 하는 평균값을 구할 수 있지. 맞아? 얘들아 생각해봐라. 2에서 8까지 2, 3, 4, 5, 6, 7, 8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2, 갑자기 1, 갑자기 7, 갑자기 6, 갑자기 5, 갑자기 8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지. 어떻게 바뀌는지 난 몰라. 하지만 처음 값과 나중 값 여기를 가지고서 주어진 속도 변화를 속력 변화를 주어진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 중간에 속도 변화가 얼만큼인지 난 모르더라도 평균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럼 평균은 왜 구한다고 했지? 평균을 통해서 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난번에 평균 속력 구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알겠니? 그래서 주어진 6m/s를 주어진 시간 4초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쓰겠죠. 속력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줘. 그러면 6m/s를 뭘로 나눠줘? 4초로 나눠주게 되고, 그치?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하시면 돼. 단위는 숫자처럼 취급하라는 거 기억나니? 기억나? 그러면 약분합시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럼 이거 얼마가 나와? 1.5. 이거 2분의 3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됐지? 자, 그 다음 미터/s를 세크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 미터/s는 미터 나누기 세크 나누기 세크야. 그러면 미터 나누기 세크 곱하기 세크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지? 근데 문제가 있네. 야, 여기서 요 세크하고 세크가 몇 번 반복됐지? 2번 반복됐지. 맞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단위는 숫자처럼 나눴으면 나눴다 표시해 주시고. 그치? 그 다음 곱했으면 곱했다 표시해 주시고. 맞니? 그 다음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제곱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터 나누기 세크 제곱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를 여기다 옮겼을 때는 미터 나눴다 표시 퍼 그 다음 세크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거 원래 니들 과정에 나오지 않아.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거 미리 뽑아내서 한다고 했죠. 그치? 이거 고등학교 과정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가속도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불러. 이걸 뭐라 한다?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에 더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속도는 여기서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원래 원칙적으로 속도하고 속력은 틀리다고 했죠. 틀려요? 틀려. 속력은 빠르기만 얘기하는 거고 속도는 빠르기 and 방향까지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들 과정에서는 속력이나 속도나 거기서 거기야. 왜? 방향 바뀌는 거 안 배우거든. 알겠어? 오른쪽 가면 끝까지 오른쪽이야. 왼쪽 가면 끝까지 왼쪽이고 아래로 가면 끝까지 아래쪽입니다. 알겠니? 됐어?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는 뭘 얘기하는 거야? 빠르기에 더해주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 빠르기에 더해주는 비율 이거 왜 생겼어? 요 새끼 힘 때문에 생긴 거야.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고? 힘 때문에. 그래서 니들 자연스럽게 이거 알아두세요. 힘을 받았습니다. 뭐가 생겨? 가수가 생겨. 가수가 생겼네? 뭘 받았다는 얘기야?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선생님이 요 가속도에 요 앞에 사실 생략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내가 뭘 생략했지 지금? 플러스 생략했지. 원래 플러스는 안 쓰잖아. 마이너스 반드시 쓰고. 맞아? 그럼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이 오른쪽으로 운동했을 때 처음 속력이 2m/s 이거 플러스 8m/s 이거 플러스. 그럼 나는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다라는 얘기야.
그치?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접었을 때 오른쪽으로 힘 받았지? 맞아? 그럼 오른쪽으로 힘 받으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고 했어? 가속도. 맞아? 그럼 얘가 플러스야? 그럼 얘도 플러스가 값이 나와야겠지. 진짜 그런지 플러스 8 빼기 가로 열고 가로 잡고 플러스 2m/s. 그럼 8 빼기 2하고 똑같죠? 그럼 6m/s 플러스가 나오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시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 있어? 야 시간이 마이너스 되면 과거로 갈 수 있어. 그치? 제발 나를 과거로 좀 보내줘. 알겠어? 자신 그 대신에 선생님 지금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나한테 5분이라는 시간만 줘. 알겠니? 로또 보드 한 100개 정도 외우고 가게. 알겠니? 그러면 난 부자야. 니들하고 나하고 만날 틈이 없어. 건율아 좋지? 안 좋아? 나를 좀 제발 좀 보내줘. 나 더도 말고 5개월 전까지만 보내줘. 5개월 전. 알겠니? 5개월 전으로 가면 야 5개월이면 한 달에 주수가 4주잖아. 4, 5, 20. 야 씨 대박인데? 20개 주를 난 연달아 로또 1등이 될 수 있어. 되니? 야, 시간이 마이너스면 얼마나 좋을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알겠니? 됐어? 자, 시간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가 나와? 플러스가 나오죠. 얘가 플러스. 딱딱 들어맞는 거야. 어이 잠깐만. 뭐가 떨어졌네. 에이구. 깜놀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바로 뭐가 돼? 빨라지게 되는데 이 빨라졌다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속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시간에 따라 속력이 바뀌었을 때 그 1초당 속력이 바뀌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야속도라고 하는 거고 그 야속도라는 값이 1.5m/s 제곱이 나왔네. 그럼 해석은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1초에 1.5m/s 세크씩 빨라집니다. 되니? 정확하게 해줄까? 빨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야. 변한다는 의미야. 알겠니? 다시 한번 이거 해석 뭐라고 하는 거야? 1초에 1.5m/s씩 변합니다. 경우에 따라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 왜 선생님? 왜 빨라진다 느려진다 왜 얘기 못해요? 잘 들어. 얘가 플러스입니다. 가수가 플러스야. 됐죠? 그러면 힘도 뭐죠? 무조건 플러스죠. 근데 아까 플러스를 내가 무슨 방향으로 잡았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잡았지. 기억나? 그러면 잘 봐. 다시 한번 볼게. 거꾸로 해서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1.5m/s 제곱.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쓸게요. 됐죠? 되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물체가 여기 있었고 물체가 운동할 때 항상 오른쪽으로만 운동해요? 아니요. 오른쪽으로 운동할 수도 있고 또는 왼쪽으로 운동할 수도 있지. 맞아? 근데 오른쪽 운동하는 건 여기 있잖아. 그럼 왼쪽 운동하는 거. 되니? 그러면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 힘 받은 거죠. 맞아? 왼쪽으로 운동하는데 가지 말라고 오른쪽으로 쳐버린 거야. 이거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겠죠. 이거 느려집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빨라지는 거 맞아. 이건 느려지는 거 맞아. 맞아? 우리는 빨라진다 느려진다를 뭘로 확인했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으로 확인했지. 그치? 이 힘 때문에 나오는 가속도만 딱 보고 너 빨라져. 너 느려져.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래옵니다. 이거 조투더망이야. 알겠니? 다시 한번 힘 때문에 나오는 가속도 이것만 보고 빨라진다 느려진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이 가속도와 운동 방향 즉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면 빨라지는 거고 1차전이면 느려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른쪽으로 운동했었는데 이거 오른쪽으로 운동했다. 처음에 8m/s로 운동했다고 칩시다. 됐죠? 이번에는요. 왼쪽으로 힘 받은 거야. 어느 쪽으로 힘 받았다고? 왼쪽으로 힘. 이게 두 번째.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로 잡자. 얘 플러스죠. 그치? 그러면 힘은 오른쪽에 반대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힘이 마이너스면 이따 가속도도 무조건 마이너스 나올 거야. 그럼 뻔하고 첫 번째 얘기 아까 뭐라고 했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해. 그러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뭐에 해당된다? 속도가 빨라진다고. 됐어? 방향 안 바뀌어요? 그럼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고 정확하게 반대지? 그럼 얘는 무조건 느려질 거야. 맞니? 자,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들어간다. 자, 좀 이따가 문제 들어갈까 생각 잘해. 자,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힘 받았어. 소연아, 얘 오른쪽 가니 왼쪽 가니? 맞아요. 오른쪽 가요. 힘 받자마자 왼쪽으로 간다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절대 그러지 않아. 얘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오른쪽 가고 있는데 못 가도록 왼쪽으로 팍팍팍 치는 거지. 그럼 속도가 느려지는 거 알지? 그래서 처음에 8이야. 그런 다음에 5, 그 다음에 2,
그 다음 1, 그 다음 뭐가 되겠어? 0 맞죠? 0 멈춘다. 멈춘 상태에서도 계속 왼쪽으로 팍팍팍 치면 어떻게 되겠어? 방향 바꿔서 반대쪽으로 가겠지. 참고적으로 니들 가지고서 방향 바꿔서 반대쪽으로 하는 거 안 나와. 알겠어? 안 나온다. 알겠니?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 안 하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써보면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봤더니 얘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2m/s까지 느려질 때 이번에는 3초 걸렸어. 몇 초 걸렸다고? 3초. 됐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속도가 바뀌었을 테니까 속력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 변화는 어떻게 구한다고? 나처럼. 그쵸? 그럼 나중 거 얼마예요? 플러스 2요. 처음 거 얼마예요? 플러스 8이요. 2에서 플러스 8을 빼주는 거야. 그럼 속력 변화는 얼마가 나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니까 마이너스 6m/s가 나오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가속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가속도 한번 구해볼게. 가속도는요, 가라고만 쓸게요. 시간 얼마 바뀌었죠? 3초요. 그 다음 속력 변화 얼마야? 6m/s인데 그냥 6m/s가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쵸? 이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지. 0보다 작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앞에 마이너스는 살아있고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2 떨어지고 m/s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그러면 해석은 뭐라 가는 거야? 이 식은 1초에 2m/s씩 느려집니다. 이렇게 해석하겠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느려진다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라고 해석해야 돼? 2m/s씩 속력이 변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한번. 이것도 속력이 변한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이것도 속력이 변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이것만 보고 나서 위에는 운동 방향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빨라집니다. 느려집니다. 조투더마. 맞아? 아까 얘기했죠. 강조한 거. 운동 방향까지 같이 알아야지만 가속도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 방향이면 속력이 빨라지게 변하는 거고 반대 방향은 속력이 느려지게 변하는 거야. 이해되냐? 까먹지 마요. 분명히 얘기해서 까먹지 말라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요 가속도는 왜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받은 요 힘 때문에 나온 거지. 이해됐냐?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얘 얼마라고? 1.5. 얘 얼마라고? 2. 크기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큰 가속도야? 오른쪽이요. 그럼 왜 오른쪽이 큰 가속도죠? 1번 힘과 2번 힘 중에서 누가 힘을 더 크게 받았다? 2번이요. 그치? 속력 변화의 비율이 곧 얼마야? 아니,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의 비율, 즉 가수의 비율이 3대 4잖아. 1.5대 2는 3대 4라고 쓰는 거죠. 그럼 가속도의 비율이 3대 4면 힘의 비율도 3대 4. 이렇게 잡는 거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었어. 왼쪽. 됐죠? 그런 다음 물체가 왼쪽으로 힘 받았습니다. 이걸 당연히 왼쪽으로 가겠지, 승현아. 그쵸? 빨라져야 되죠. 빨라지죠. 이때 운동 방향 마이너스, 힘의 방향 마이너스, 둘이 같은 방향이야? 맞아? 그러면 당연히 빨라집니다. 앞으로 미리 좀 알려줄게. 선생님은 플러스 운동하는 걸 앞으로 간다라고 얘기해. 뭐라 간다? 앞으로. 그럼 마이너스 운동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할까? 그치, 뒤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앞으로 가는데요, 빨라져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 앞으로 가는데 느려져요. 됐죠? 그 다음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뒤로 가는데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힘 받았어. 얘가 플러스야. 그럼 이거 해석 뭐라고 하겠어? 뒤로 가는데 빨라지죠. 아니, 미안. 뒤로 가는데 느려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나와? 4가지. 알겠니? 이게 기본이야, 기본. 전부 힘 받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운동을 배울 거거든. 그 제일 대표적인 운동이 뭐니? 이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니들과 중에 잘 나오는 게 1번입니다. 이게 잘 나와. 그럼 선생님,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니들 책에 나온 건 이거야. 물체를 지면 위에서 가만히 놓았어. 다 분명히 뭐라겠지 지금? 가만히 놓았어. 선생님, 가만히를 놓았나요? 아니! 잡고 있던 손을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요걸 밑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퉁 알겠니? 이걸 가만히 놓았다라는 얘기야. 너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놓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 속력이 0이란 뜻이야. 됐어? 다시 한번 처음 속력이 뭐부터 출발한다? 0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됐어? 그럴 때 뻔한 번데기야. 지구가 이 새끼를 잡아당기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 중력이죠. 그치? 그러면 이 물체한테 아래쪽으로 물체의 중력이 생길 거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용어 하나 배우고 갈 거야. 이게 바로 힘입니다. 그럼 이 중력 때문에 가만히 있던 녀석은 위로 가 아래로 가? 아래로 운동하겠죠. 그럼 아래로 운동해. 이해됐죠? 그럼 아래로 운동할 때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간다면 중력 방향도 플러스가 되겠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죠? 맞잖아, 일치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가면서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지지. 빨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쪽으로 빨라져요. 그럼 빨라지는 비율이 나오겠죠. 그 비율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가속도. 맞아? 맞니? 근데 여기서 가속도는 누구 때문에 나와? 누구 때문에 나와? 중력.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고, 원래 원칙적으로 이 가속도를 엑셀레이션이라고 해서 A라고 써요. 뭐라고 쓴다? A. 근데 여기서 뭐라고 쓸까? 중력 가속도를 우리는 G라고 쓴다. 이걸 뭐라고 쓴다? G. 그다음 이 G가 얼마인지 봤더니 잘 들어. 9.8m/s 제곱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어. 이거 잘 들어. 야, 9.8m/s 제곱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개짜증나지. 어쩔 수가 없다. 중3 때는 다 9.8로 계산할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뭐라고? 어쩔 수가 없어. 고등학교 가면 둘 중에 하나야. 10. 야, 10이 편하지. 그치? 10 또는 G. 문자를 써서 G라고 쓰던지 아니면 9.8이라고 쓰던지. 알겠니? 아니, 미안. G라고 쓰든지 아니면 약 10. 그래서 10이라고 써. 알겠니? 10이 겁나 편해요. 근데 9.8로 나오니까 개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미리 뇌용량을 좀 확보 좀 해놔.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 외울 거야. 9.8 곱하기 2 얼마일까? 19.6. 9.8 곱하기 3은 얼마일까? 29.4. 9.5 곱하기 4는 얼마일까? 39.2. 얘들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9.8은 10-0.2라고 했지. 곱하기 4 해봐. 해봐. 40 빼기 0.8이지. 그럼 계산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빠르게 돼요? 39.2 바로 나오지? 되니? 그럼 9.8 곱하기 5는? 에라이 씨. 에라이 씨. 산수도 못하는 쎄야. 그쵸? 9.8 곱하기 5는? 그치, 49죠. 이런 식이야. 그래서 9.8 곱하기 2부터 9.8 곱하기 5까지는 웬만하면 턱 건들면 나올 정도로 외워놔. 왜? 시험이 잘 나오거든. 알겠니? 야, 9.8 곱하기 9 이런 건 안 나와. 야, 근데 9.8 곱하기 10은 겁나 잘 나온다.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죠? 98이잖아. 그쵸? 되니?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동아야, 9.8 곱하기 2는 뭐 얼마라고? 이 새끼 9.8 곱하기 2 지금 계산하고 있네. 190. 이게 뭐 이 새끼야? 야, 임마, 9.8을 2번 곱했는데 9번 더한 거하고 똑같은데 190이 넘는다고? 니네 동네는 그렇게 산수를 배웠니? 우리 동네는 아닌데? 건율아, 니네 동네는? 저 새끼 동네는 이상해. 문주, 니네 동네는? 그렇지, 19.6이죠. 이상한 동네에 살아, 니네. 니네 도대체 어디 동네 사는 거야? 그치? 이상해, 이 세이들이 그냥 아주. 됐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래서 얘는요, 이 중력가수가 일정해. 그러면 잘 봐. 중력가수가 일정해. 이 중력가수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중력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 안 그래? 이 중력 때문에 중력가수가 생긴 거야. 맞아요? 되니? 그럼 중력가수가 바로 중력 때문에 생겼으면 중력가수가 일정하면 중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맞아? 자,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중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중1 과정이야. 중1 거다. 자, 중력이 뭐예요? 중력은 배웠는데 중력이 뭔지를 몰라. 중력이 뭐예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50점이야. 그건 중학교 1학년이나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야, 지구만 중력이 있을 것 같아? 태양은 중력 없니? 다른 중력 없을까? 어? 무조건 다 중력이 있는 애들이야. 너희들도 중력이 있어요. 알겠니? 잘 들어. 중력이 뭐냐? 원래 중력이라는 것은 니네 이건 알죠? 중력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럴 줄 알았어. 뉴턴 아저씨는요. 중력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만유인력이라는 걸 발견했어. 알겠어? 그거를 지구에 대입해서 우리가 중력이라는 개념을 나타나게 된 거야. 잘 들어. 만유력부터 설명할게요. 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질량이 있는 물체들을 질량이 있다? 그럼 물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질량이 있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물체가 있다? 없다? 있다. 너희들도 질량이 있는 물체 맞죠? 살아있는 물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우리 질량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질량이 없다? 귀신이지 뭐. 겁나 무섭겠다. 집에 갈 때 귀신 볼 거야, 효준아. 왜? 잘못한 게 있어? 무섭어? 무서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찔릴 테고, 그렇지? 잘못한 게 없으면 떳떳하겠죠. 그렇지? 또 어떤 새끼들은 나 진짜 나 살면서 제일 짜증나는 애들이 뭔지 알아? 선생님 그거 보셨어요? 뭐? 어제 여기에 하얀 소복 입은 할머니 돌아다니는데 이지랄! 나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나 밤에 혼자 못 있어 무서워가지고.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애들 중에 선생님 우리 학원만 오면요 이쪽 동네 아니야 다른 동네야 학원만 오면요 왜 할머니가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요? 으이씨! 야 그런 얘기 듣고 니네 학원에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 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못 있어 새끼야 겁나 무서워. 진짜 겁나 무서워. 괜히 생각난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아무튼 질량이 있으면 물체고 물체는 무조건 질량이 있습니다. 되니? 이때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는 서로서로 질량 때문에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해. 알겠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끌어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인자를 쓰고 힘 역자를 써서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갖고 있어 U.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끌어당기는 힘. 그걸 뭐라고 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만자는 일만 만자가 아니라 모든 물체가 갖고 있는 끌어당기는 힘. 뭐 때문에 생겨? 질량 때문에. 알겠니? 그럼 너도 질량 있고 나도 질량 있어? 우리 질량과 네 질량과 나의 질량에 생호작용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만유인력. 이거를 어디에 적용하자? 지구에 적용하다. 그럼 지구상에 있는 물체도 질량이 있고 지구 자체도 질량이 있고 물론 작은 질량, 큰 질량이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주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죠.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는 대빵 큰 질량이야. 라지. 그 다음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아무리 무거워도 이 정도 니네 지구상 위에 이만한 물체 있어 없어? 없어. 이런 물체 없어. 이만한 물체는 진격의 거인은 안 돼. 내가 이 정도 그랬지 우리나라보다 더 커. 알겠니? 이거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엄청 큰 거야. 하지만 지구보다 가볍죠. 이런 애들 우리가 스몰 M이라고 쓰는 거야. 보통 그림 그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알아? 지구 이 정도 그리고 여기다 사과 놓고 그치? 사과가 이만해.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냐? 무슨 사과가 저거 누가 먹는 저거 사과 우리나라에 떨어지잖아? 우리나라 멸망. 그치? 살아남았다고 치면 앞으로 사과만 먹으면 돼.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먹어. 먹다가 썩겠다. 그치?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질량과 이 질량 가진 녀석끼리 서로 잡아당기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래서 네가 나를 잡아당기면 나도 너를 잡아당길 거야.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내가 너를 때리면 너도 나를 때린다. 드러난 두세요. 작용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작용반작용. 내가 맨날 건율이한테 야놈의 세이야 너 잘생겼다 세이야 겁나 멋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기분 나빠해. 그쵸? 맨날 내가 그치? 너를 칭찬했더니 네가 기분 나빠요. 왜 저 새끼가 왜 나한테 맨날 잘생겼다 멋있다 얘기하지? 아이 기분 나빠. 그러면서 학원 끝나자마자 건율이가 벽을 때렸어. 그러면 누가 힘받은 거죠? 건율이가 벽을 때렸으면 벽이 힘받은 거죠. 그럼 벽이 아파야 되잖아. 왜 내 손이 아프고 지랄이? 바로 뭐야? 내가 벽을 때리면 벽도 나를 때리기 때문에. 알겠니?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한다? 작용, 반작용. 됐어?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면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겨. 이때 때린 만큼 잡아당긴 만큼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 힘과 이 힘은 똑같아요. 근데 뻔하죠 번디기. 동아야 누가 아래로 떨어지냐?
요 스몰 m, 라지 m. 지구가 떨어져, 물체가 떨어져. 스몰 m, 물체가 떨어지지. 야, 원래 원칙적으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고 지구는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야 되지. 맞잖아. 근데 우리 눈에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얘는 떨어지는 거 확인하지만 얘가 올라가는 거 확인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그럴까? 겁나 무거워서 그래. 뭐라고? 겁나 무거워서. 이해됐어? 겁나 무거워서 그래요. 얘가 지구가 움직이고 움직여. 얼만큼? 0.000000000 무한대 1. 그럼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여.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지구는 거의 가만히 있고 위에 있는 녀석만 떨어진다고 생각해. 이해됐니? 이때 요 힘을 이 녀석이 바닥에 떨어진 요 힘을 우리는 뽀로롱 중력이라고 부른 거고. 이걸 중력이라고 부른 거야. 현재 중력은 어느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이걸 아래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사과를 놨다고 쳐봐. 야, 어디로 가? 그치, 위로 가죠. 여기다 사과를 놨어.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 가죠. 여기다 사과 놨어. 어느 쪽 가? 왼쪽 가죠. 그럼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은 맞지만 방향이 똑같아? 안 똑같죠. 이건 아래잖아. 이건 위잖아. 이거 오른쪽이지. 왼쪽이죠. 그치? 맞아? 근데 내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만 뿌려가지고 다시 얘기해 볼게. 자, 이게 지구 지표면입니다. 이해됐냐? 지표면 위에 물체를 하나 놓을 거야. 질량은 소문자 m이라고 씁니다. 알겠니? 자, 지표면 위에 대문자 m을 쓴다? 어이씨, 도대체 뭘 올려놓은 거야? 알겠니? 대문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니? 선생님, 그러면요, 만약에 떨어뜨리는 물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럼 어떻게 써요? M1, M2. 그치? 그렇게 쓰는 거지. 라지엠 함부로 쓰는 거 안 돼. 만약에 라지엠을 쓰고 싶어. 달 정도 떨어지면 되겠다. 달 떨어지면 되겠다. 너네 참고적으로 지구에 달 떨어지잖아? 지구 멸망각이에요. 멸망각입니다. 알게 그냥 멸망해. 영화 중에 문폴이라는 드라마 영화가 있어. 문폴. 달 떨어진다. 달이 떨어진다. 그런 영화가 있어. 그치? 개뻥이야. 왜? 영화의 속에 나오는 장면이 눈 깜빡하면 끝이야. 영화 시작합니다. 달 떨어집니다. 깜빡 멸망. 거기 나오는 뭐 몇 시간 다 필요 없어. 그냥 멸망이야. 멸망. 알겠니? 그냥 멸망이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치? 요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중력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쭉쭉쭉쭉쭉쭉 가면 여기가 뭐에 해당돼? 지구 중심. 맞니? 그러면 요 중력 방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표면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도야? 90도 각도죠.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써본다. 중력이라고 하는 힘. 1번 방향은 항상 어디 방향? 지구 중심 방향. 맞죠? 그때 이 지구 중심 방향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표면에 면에 수직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야, 너무 길어 안 길어? 길지. 그래서 우리는 지표면의 수직을 연직 방향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연직 방향의 연자가 나변자야. 뭐라고? 나변자. 납덩어리 알아요? 돌덩어리하고 똑같아. 자, 실에다가 납덩어리를 쭉 묶어가지고 그대로 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흔들 하겠지. 흔들하다가 어느 순간엔 탁 멈추지. 요걸 쭉 이어가면 거기 끄트머리에 뭐가 있다? 거기 쭉 이 연장선에 지구 중심 방향이 있다. 근데 이게 지표면에 항상 무슨 방향이야? 수직이야. 직각이야. 그래서 납덩어리와 직각이다 해서 연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둬라. 위로 가는 걸 연직 상방이라고 하고요. 아래로 가는 거. 야, 위로 가는 걸 뭐라고 했어? 지표면의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 연직 상방. 그럼 아래로 가는 거 연직 하방. 그렇지. 별거 없죠? 한문이야. 됐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요건 끝났고요. 이제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라는 거야. 됐어? 이 중력의 크기. 자, 지금부터 연상기억법. 중학교 1학년 때 나한테 배웠던 애들은 이미 알 거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뭐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요거 배우려고 하는 거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앞으로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두 글자로 무게라고 외워놔. 다시 한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뭐라고 외우라고? 무게. 다시 한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뭐라고 부른다? 무게. 이제 이거를 말장난입니다. 연상기법으로 외워줄 거야. 참고적으로 이거는
최소한 고1까지는 외워놔. 다시 한번 어디까지 외우라고? 고1까지. 야, 니네 하나만 더 얘기해. 니네 대학 가기 위해서는 좋은 등급 받아야 되는 건 알죠? 그러니까 니네는 몇 등급제인지 알지? 니네 선배들은 9등급. 올 고3이 마지막이야. 9등급. 올해 아마 언니 오빠 아니면 사촌 재수 삼수 엄청 몰릴 거야. 왜? 교과과정 바뀌면 교육과정 바뀌면 재수하기도 힘들거든. 근데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옛날에 보통 잘 들어. 니네가 나중에 무슨 대학을 할지 모르겠지만 난 최소한 인서울은 해야겠다. 9등급제에서는 몇 등급까지가 인서울을 가는 건이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1.5면 뭐 넉넉하게 갈 수 있고. 물론 대학은 복골복이고 보통 그나마 조금 인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그나마 아슬아슬 턱걸이라도 붙을 실력이야. 2등급 내. 진짜 아무리 못해도 2야. 아무리 못해도 근데 그건 9등급에서 2잖아. 됐어? 9등급에서 2잖아. 그럼 5등급에서 그 옛날 9등급의 2등급 정도의 애들은 얼마까지 내려갈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1부터 9까지 있는데 여기 2가 인서울권이라고 했잖아 내가. 진짜 아슬아슬 턱걸이에 추압 여기까지 해가지고. 알겠니? 됐니? 근데 니네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라고. 됐어? 그럼 약 곱하기 얼마하고 똑같은 거야? 2지. 맞잖아. 니네 1등급도 똑같은 1등급 아닌 거 알지? 1.11이 있고 1.2가 있고 1.3이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게 잘 들어. 1.5하고 비슷해. 1.5야. 알겠냐? 니네 무조건 1.5 안은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빠이빠이야.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여기 1.9다 이 여기에 들었어요. 그럼 얘는 뭘로 미루는 줄 알아? 4로 밀려. 3에서 4, 한 3.5 정도 밀리겠지. 충대도 못 가. 뭔지 알아? 어? 이해됐어? 충대 미달이면 가겠다. 한밭대는 갈 수 있겠다. 오케이? 그렇게 돼. 너네 이거 신경 잘 써야 돼. 한 문제 밀렸으면 개판 나는 거예요. 실수 안 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죠. 그치? 자, 아무튼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 어느 대학을 갈 거야? 어느 대학을 갈 거야? 여기서 어느 대학을 갈 거냐는 얘기는 문과를 갈 거야? 이과를 갈 거야? 그거 물어보는 거야. 문과를 갈 거야? 이과를 갈 거야? 선생님, 저는요 국어의 신비가 너무 좋아요. 아, 그치? 국어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고 나중에 국어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 그럼 국어 국문학과 가야지. 문과 가요를 가셔야지. 그쵸? 맞잖아. 어?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문과 뭐 이런 거 있죠? 취직 안 되는 거 알지? 모르냐? 너무너무 안 돼, 지금.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문과를 100명 뽑잖아? 이과는 900명 뽑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 900명 뽑는다고. 지금 현재. 그래서 문과 애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만이 살 길이다. 알겠니?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고요. 이과 애들은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그 시간에 뭐예요? 취직해서 회사 다니죠. 취직해서 회사 다녀요. 이과생님이 되셔야 돼. 문과 문돌이가 되면 밥 빌어 먹기 힘들다. 거짓말 아니야. 찾아봐. 내가 얼마 전에 아니라 작년에 들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 동네 분식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아줌마 둘이 주원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어 이 새끼가. 아줌마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한숨을 푹푹 쉬는 거야. 한 명이. 그 아줌마가 왜 한숨 쉬냐? 자기는 딸내미 얘기를 하는 건데 딸내미가 놀라지 마라 서강대 나왔대. 서강대 나왔대. 인서울 중에서 탑이에요. 알겠니? 탑에 속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스카이 다음에 서성한이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탑이에요. 한 4번째, 5번째? 뭐 이 정도 되는 학교야. 그러면 들어갈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놀고 있대. 놀고 있대.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라고 해도 자기가 서강대 나왔다 이거지. 그렇잖아.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는데 급인데 창피하게 어떻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냐고. 그래서 꼭 되지도 않는 그냥 대기업 이렇게 뽑지도 않아. 뽑지도 않는데 여기다 원서 넣고 해도 다 떨어진대.
다 떨어지니까 애가 기가 팍 죽었다고. 한숨을 진짜 땅이 꺼져라. 난 라면 먹으면서 쫑긋. 그쵸? 그치? 와 이렇게 되더라고. 그거 내가 볼 때 내가 어디 나왔는데 빠지려면 한 5년은 지나야 돼. 나이 한 30살 먹고 5년 동안 백수고 그러면 뭐 닥치는 대로 합니다. 알겠지? 닥치는 대로도 해요. 뭐라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 에이 어쩔 수 없다. 엄마 말을 들을 걸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실제 내가 주변에서 봤어. 머리가 이미 굳었어. 집에서 뭐 하겠냐 백수면. 뭐 할까? 게임이나 하든지 그치? 유튜브 쇼츠나 보든지 그치? 영화나 보든지 머리도 쓸 때 써야지. 안 쓰고 있다 갑자기 쓰려고 하잖아?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 망한 거야.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야? 뭐해? 결과 아웃풋이 없잖아. 인풋이 좋은데 아웃풋도 좋아? 최고죠. 그치? 인풋은 별론데 아웃풋이 좋아? 우리는 그런 애들 성공했다고 해. 알겠니? 특히 이런 애들 있잖아. 지방대가 응? 지방대 갔는데 공사 막 같은 데 들어가잖아. 뭐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 뭐 이런데 기술직 뭐 이런 걸로 들어가. 그런 걸 들어가면 우리는 뭐야? 잘 들어갔다고 박수 치지. 야, 너 우리가 공부 많이 했구나. 그런 애들 우리는 더 쳐주지. 좋은 데는 들어갔는데 나중에 아웃풋이 형편없어 백수에 이러지. 맞잖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나는 나중에 문돌이가 되면 안 된다. 이과생 이미 돼야 된다. 그치? 특히 문돌이가 되려고 하는 일반적인 애들은 수학하고 과학하기 싫어서 앞으로 공부할 때 그거보다 더 힘든 거 뒤지게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건 별거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마음가짐을 잘 보시고 지금부터 말장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잘 들어. 말장난 할 거야. 저게 뭐예요? 어거지로 얘기하지 마시고 물체로 영어로 한번 써볼게. 물체를 영어로 쓰면 물체라고 쓸 수 있죠. 창피하니까 빨리 쓸게. 그쵸? M만 남겨놓고 그 다음 중력을 영어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죠? 중력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틀렸다. 철자. 력 이렇게 쓸 수 있지. 맞니? 창피하니까 빨리 줄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지운 부분을 다 뺀다면 요 M하고 G는 물체를 뜻하는 거고 중력을 뜻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물체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무게라고 부른다고 했죠. 뭐라고? 무게라고 부른다고 했어. 맞아? 창피하니까 빨리 지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입버릇처럼 외워라. 다 끝났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뭐라고 불러? 무게라고 부르고 무게는 어떻게 구해? M에다가 G를 곱하면 돼. M이 뭔데요? 질량. G가 뭔데요? 배웠죠? 중력가속도. 됐어? 그래서 앞으로 외워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를 뭐라고 부른다? 무게예요. 무게는 어떻게 구하는데? mg요. m이 뭔데? 질량이요. g가 뭔데? 중력가속도요. 이해됐냐? 됐어? 그래서 앞으로 외워.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를 무게 mg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이때 이 중력가속도는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얼마라고 쓴다? 9.8. 됐어? 자 그러면 잘 봐.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가 떨어질 때 질량 바뀌어요. 야 100kg 있던 녀석이 떨어지면 한 번 떨어지면 90kg가 되냐? 나 맨날 떨어질래. 아쿵 1kg 감소? 그럼 10번만 때려 떨어지면 난 10kg 감소네? 그러면 난 말라깽이가 되겠네? 그쵸? 맞아? 그 다음 성령이나 소연이 같은 경우는 한 20분만 떨어지면 니네는 우주의 점이 되겠네? 맞지? 0이 될 거 아니야. 20kg 안 돼? 웃네. 이 새끼 너 20kg 넘는 걸로. 성령아 너 20kg 정도 되지? 안 돼? 너 120kg야? 알았어. 자 그래서 잘 들어. 물체가 떨어질 때 질량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중력가속도 안 바뀌어. 질량 안 바뀌어. 무게 일정. 그럼 무게가 일정하면 과로 무슨 일이 벌어져?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 운동이 나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물체가 떨어질 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오늘 배울 거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등가속 운동. 됐어? 우리 지난번에 뭐 배웠어? 등속 그거 배웠죠? 오늘 배울 건 뭐야? 등가 그거를 배워요. 등가는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속력 변화가 일정한 거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알겠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등가는 뭐다? 속력이 일정한 거고. 등가는 뭐야? 아, 말 잘못 뻔했다. 등속이 뭐야? 속력이 일정. 등가 속도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속력이 일정 증가야. 틀려. 들리다? 자, 그러면 이 등가소 운동 중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자연낙하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책에서 나오는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낙하입니다. 낙하는 뭐예요? 떨어진다. 근데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앞에 자유가 붙어. 건유라, 자유롭게 떨어지는 게 자유낙하지. 그쵸? 오른쪽으로 떨어져도 되고 누워서 떨어져도 되고, 그치? 엎드려 떨어져도 되고, 이런 게 자유낙하지. 아니에요. 이 새끼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유낙하는요, 떨어질 때 방해를 안 한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야. 동아야! 로이스! 왔어.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목에다가 쇠사슬, 팔에다가 쇠사슬, 다리에다 쇠사슬. 너는 오늘부터 나의 노예야! 그치? 너를 막 이쪽 이제 소연나라에 팔아먹었어. 소연나라에 팔아먹었더니 소연이가 너를 막 이제 열심도 세게 생겼고, 넌 밖에 나가가지고 일해라! 그런 다음에 이게 이 등치값을 못해가지고 일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걸 효준나라에 또 팔아먹었어. 효준나라에 팔아먹으니까 효준나라에서 뭘 또 얘를 왜 쳐다봐? 성령아, 어? 왜 쳐다보는 거야 도대체? 자, 그렇게 팔아먹더니 효준이도 또 일 겁나 못하니까 또 어떻게 돼? 건율나라에 또 팔아먹었어. 건율이가 착한 녀석이야. 착한 녀석이야. 너무 착해가지고 아유 불쌍한 동안. 자, 너 오늘부터 쇠사슬 다 풀어주면서 자유야. 그 자유야. 그 자유라고. 알겠니? 자유의 뜻이 뭔지 알겠어? 그동안 얘를 속박하던 방해하던 움직임을 방해하던 거를 없애버린 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자유. 떨어질 때 방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니? 이게 자유예요. 정답은 자유든. 앞으로 외워라. 떨어질 때 운동을 방해하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운동에 방해가 없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자유라고 하는 거야. 자유라고 하는 거야. 떨어질 때 운동 방해를 안 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 운동 방해를 하는 게 있나요? 네, 있어요. 늘에 자전거 타고 가거나 자전거도 위에서 아래로 슝 하고 내려가면 바람을 느끼지.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바람이 이게 창문을 딱 내리면 바람이 막 들어오고, 선생님 그 바람 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죠. 원래 공기는 가만히 있고 그 공기를 헤치면서 슉 하고 운동하는 거지. 그치? 내 속도가 빠르면 공기의 저항도 심합니다. 원래 떨어질 때도 점점 일정하게 빨라지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심하게 느껴지거든. 그게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자연낙하. 실제 운동이야? 가짜 운동이야? 가짜야. 이론상이야. 알겠니? 실제는 공기 저항 없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낙하는 떨어지는 거고, 아까 떨어지는 걸 뭐라고 했어? 연직 하방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왜 떨어져요? 라고 하면 물체가 중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작할게요. 밑줄 친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야,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당연히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조건이야. 이게 조건이다. 1번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라고 했어. 또 정지해 있던 물체 2번. 그럼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물체를 짚으면 위에 어떻게 놓아야 돼? 가만히 놓아야 됩니다. 뭐라고? 가만히 놓아야 돼. 가만히 놓으면 처음 속도가 뭐부터 출발해? 0부터. 그럼 정지부터 출발한 거 맞죠? 그래서 이 2번하고 똑같은 표현이 뭡니까? 하면 가만히 놓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정지 있던 물체를 놓았다, 그 말하고 똑같아. 그럼 세 번째, 중력만 받으면서.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은 존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른 힘은 never 없습니다. only 중력이야. 그러면서 아래로 떨어져.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자연낙하라고 하는 거죠.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속력 변화 볼게요. 지표면 근처에서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밑줄 쳐 1초에 9.8m/s씩 증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시하면 뭐라고 쓰면 돼? 9.8, 이미 배웠죠? 미터 퍼 세크 제곱. 맞죠? 이거 배웠잖아. 이거를 너희들 뭐라고 배웠어? G라고 불렀고, 이 G는 9.8m/s 제곱. 이걸 뭐라고 불러? 중력 가속도. 뭐라고 부른다? 중력 가속도.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야. 됐어? 됐어? 이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속력 변화는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상수니까 요 9.8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저거 잘 봐라. 잘 봐야 돼. 먼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는 시간이고요. 밑에는 속력입니다. 스르르 특 됐죠? 자, 시간이 0초였습니다. 처음이야, 처음. 처음입니다. 그러면 속력 당연히 뭐부터 출발해야 돼? 0m/s부터 출발해야 돼. 왜? 정지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 이번엔 시간이 1초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죠? 9.8m/s 제곱. 이게 뭔 뜻이야? 1초 동안에 9.8m/s씩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속력이 변한다라고 했지. 근데 우린 이미 알아. 물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아래쪽 힘 받았지. 이거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죠. 얘들아, 이런 경우도 있어. 물체를 위로 던지는 경우도 있지. 뿅, 톡, 됐지? 이런 경우 있죠. 그럼 올라갈 때는요, 올라가고 아래쪽 힘 받지. 이건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느려져요. 그럼 얼마씩 느려질까? 1초에 9.8m/s씩 느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가는 것만 따져.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되겠어? 9.8m/s. 자, 이제 2초가 지났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가 되겠어? 19.6m/s. 이제 3초가 지났어. 그럼 이거 얼마가 되겠어? 29.4m/s. 등등등 등등등. 맞아? 되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뭘 못 그려? 다 그리죠. 자, 1초일 때 9.8 맞죠? 2초일 때 19.6 맞죠? 3초일 때 29.4 맞죠? 4초일 때 39.2 맞죠? 되니? 이렇게 그린 거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야. 자, 항상 그래프 나오면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기억나니? 기억나니? 됐어? 항상 그래프 나오면 물어보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뭐 물어볼까? 1번 기울기 뭐예요? 자, 2번 기울기 아랫면적 뭐예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어. 기울기 아랫면적 따질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뭘로 따지는 거라고? 단위. 뭐라고? 단위. 됐어? 지금부터 단위로 따져보자. 기울기는요, 주어진 y값을 주어진 x값으로 나눠주는 거야. 됐어? 그러면 x분의 y니까 미터/세크 나누기 세크지. 맞아?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나와? 미터/세크 제곱. 이거 뭐지? 가속도예요. 맞잖아. 이미 알고 있잖아.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가속도야. 맞아요? 기울기는 가속도야. 근데 기울기가 현재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죠. 직선꼬라지니까. 맞아? 그럼 기울기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해, 힘이 일정해. 내가 아까 얘기했죠. 힘 이꼴 가속도, 가속도 이꼴 힘. 맞죠? 맞니? 그 다음 기울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맞죠? 기울기 플러스 기울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 즉 운동 방향이 플러스면 힘의 방향도 플러스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무지막지한 정보야. 그 다음 만약에 가속도 얼마인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기울기 구하시면 되는데, 얘들아 이 기울기는 기울기 자체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 구해도 되고 이 부분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맞죠? 어떤 거 구해도 다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 기울기나 구해도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는 1분의 9.8, 9.8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9.6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5분의 49 이렇게 해도 되고. 됐어? 그럼 기울기 무조건 얼마가 나와? 9.8이. 기울기 무조건 9.8 나와. 자, 그 다음 기울기 아랫면적은 뭐니? 미터/세크 곱하기 세크죠. 맞지? 그럼 미터/세크 곱하기 세크면 무조건 뭐가 나와? 미터예요. 맞냐? 맞아? 그 미터는 무슨 개념이야? 소연아, 미터는 무슨 개념이야? 그치, 거리죠. 그럼 선생님, 이 거리니까 여기서 무슨 거리야? 낙하거리지. 떨어진 거리는 다른 말로 원래 있던 높이지. 그쵸? 여기선 거리를 높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굳이 안 쓸 거야. 그러면 누가 니들한테 물어볼 거야? 이 자식이 위에서 바닥까지 떨어질 때 5초 걸렸대. 몇 초 걸렸다고? 5초. 그럼 5초 동안에 속력 변화인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몇 미터 떨어진지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이 면적 구하시면 되지. 맞아? 그럼 가로가 얼마니? 5요. 세로가 얼마니? 49요. 됐지? 곱해.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 나누기 2 해줘야지. 삼각형 면적이니까.
맞아? 되니?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등속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니까 요 아래 면적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했었지. 근데 얘는 사각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꼬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돼? 나누기 2 해주셔야 돼. 이해됐냐? 이해됐어? 됐어? 지금 현재 선생님이 몇 초까지 구하라고 한 거야? 5초. 그럼 만 4초까지 구하라면 여기까지. 3초까지 구하라면 여기까지. 맞아? 그럼 만약에 2초에서 3초 동안 떨어진 높이 구하셔야 하면 이면적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이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 뭐가 보여요? 사각형 보이지? 그 사각형 넓이에다가 여기에 보시면 뭐가 보이죠? 삼각형이 보이죠?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다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시면 뭐가 보여? 사다리꼴. 그러면 사다리꼴에서 이건 뭐에 해당돼? 아랫변, 윗변 더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해도 되고. 이해됐니? 주원이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됐어? 이거 적어놔.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100만 개는 못하니까 3개만 칠게요. 항상 그래프 나오면 물어보는 게 기울기가 뭐니? 아랫면적이 뭐니? 이런 거 나오는 때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요.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니까 기울기는 뭐에 해당돼? 기울기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아랫면적은 미터야. 자 이제 약간의 규칙성을 한번 찾아볼게요. 규칙성. 이거 일반화 좀 시킬 거야. 뭐라고? 일반화 좀 시킬 거다. 일반화. 나 분명히 했다. 일반화 시킨다. 야 여기 있는 의 시간을 t라고 놓자. 뭐라고 놓다고? t야. 됐죠? 그 다음 기울기는 항상 얼마가 나와? 기울기는 항상 얼마가 나와? 1초분의 9.8이니까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나오지. 근데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은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죠? g라고 써도 되지. 맞잖아. g 이꼴 9.8이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에는 임의의 시간이 t야. 그럼 요점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 있는 29.4는 어떻게 나왔어? g에다가 t만 곱하면 되지. gt 나누기 t는 g니까. 아, 그래서 얘는 gt야. 맞아? 됐어? 그럼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 임의의 속력 v야. 맞지? 그 다음 여기까지 아랫면적 구하세요 라고 했어. 되니? 그럼 아랫면적 어떻게 구하죠? 가로가 얼마야? t. 세로가 얼마야? gt. 그렇지? 그럼 t에다가 gt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지? gt의 제곱 나오죠. 되니? 그거에다가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겠어? 나누기 2. 그쵸? 그러면 요 아랫면적은 떨어진 높이 h라고 쓸 수 있고 맞아? 하이트 얘는 2분의 1 gt 제곱이 나오네. 자 그래서 니들 오른쪽에 빈 공간 있어요 없어요? 빈 공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다 써. 이거는 외워주면 문제 푸는데 아주 편리해. 알겠니? 낙하 시간이 t야. 처음부터 t초 동안 떨어졌대. t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난 몰라. 낙하 시간이 t야. 그때 1번 낙하 시간 t 동안의 속도가 0에서부터 빨라졌죠. 그치? 그 빨라졌을 때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가 아니라 나중 속도야. 처음 속도는 당연히 0이죠. 그쵸? 에이. 그러면 gt라고 쓰면 되죠. 이거. 됐어? 자, 그 다음 2번. 2번은요. 그때 떨어진 높이는 t초 동안 떨어진 높이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맞아? 맞아?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속력은 gt로 구한다고 했죠. 근데 g가 얼마라고? 9.8. 그래서 9.8 곱하기 0이니까 0. 9.8 곱하기 1이니까 9.8. 9.8 곱하기 2니까 19.6. 여기까지 됐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떨어진 높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얘는 이동한 거리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쵸? 얘는 이동 거리가 없죠. 0. 되니? 얘는 얼마야? 9.8 곱하기 그치?
9.8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럼 여기 얼마가 되겠어? 4.9m 이동했네. 아이 4.9인데 49점이라고 쓸 뻔했네. 여기는 얼마가 움직였다고? 4.9m. 됐어? 자, 이거를 S라고 가정할게. 계산하기 싫어서 그래. 알겠지? S야. 자, 시간이 이제 몇 초로 바뀌었어? 2초. 그러면 잘 봐. 여기서부터 1초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2초야. 시간이 몇 배 증가했냐? 2배. 맞아? 시간이 2배 증가하면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집어넣어봐. 2분의 1 버려. G 상수니까 버려. 그쵸? 2분의 1 상수니까 버리는 거야. 계산에 참여하지 않아. T만 몇 배라고 했어? 2배. 그치? 근데 T에 제곱이 붙었네? 맞아? 그러면 T가 몇 배로 증가하는 거야? T 제곱은 4배지. 맞아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4배야. 그래서 여기 4S가 돼요. 그럼 여기는 몇 배니? 9S. 그 다음 몇 배니? 16, 25. 그쵸? 이런 식이 되겠지. 맞아? 그럼 또 재밌는 거. 처음 구간은 S만큼 이동했지. 그 다음 구간은 얼마만큼 이동했어? 3S. 그 다음 구간은 5S. 그 다음 구간은 7S. 그 다음 구간은 9S.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프에서 확인해보자. 뭐라고? 그래프에서 확인해보자. 잘 봐. 처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요 삼각형 넓이지. 맞죠? 됐니? 그럼 1초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요. 잘 봐. 요 면적인데 이 면적을 가만히 보면 뭐처럼 보여? 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 가로는 전부 1이고 세로는 9.8이니까. 그러면 면적 비율이 얼마야? 1대 3이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여기 2에서 3초 동안 요때 이동한 거리는 얼마 이동했어요? 라고 하면 여기에는 삼각형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 있지. 그럼 잘 봐. 1, 3, 5. 맞아? 1, 3, 5. 맞죠? 그 다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 면적 하나만 구하면 돼. 1. 그 다음 0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구하세요. 하나, 둘, 셋, 넷, 4. 그쵸? 0에서 3초까지 그러면 이동한 거리 구하세요. 라고 하면 1, 2, 3, 4, 5. 아니다. 미안. 1, 2, 3, 4, 5, 6, 7, 8, 9. 맞죠? 그래서 S, 4S, 9S 계속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봐봐. 처음에 여기 처음에서 이만큼 떨어졌어. 그 다음 이만큼 떨어졌어. 그 다음 이만큼 떨어졌지. 이게 뭐야? 1이라면 얘가 4고요. 얘가 9란 얘기야. 이 비율대로 떨어진다. 이해됐니? 표시해놔 이거. 이게 얼마일까? 이게 4.9야. 요 1이 얼마라고? 4.9. 그럼 얘는 얼마일까? 4.9 곱하기 4잖아. 그쵸? 그럼 얼마가 나와? 4.9에다 4를 곱해봐. 얼마 나와? 얼마야? 4.9에다 4를 하니까 못해. 19.6 나오죠. 됐지? 이거는 4.9에다가 9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거 얼마 나와? 4.9에다가 9를 곱해. 아까 알려줬는데 5에다가 일단 9를 곱해. 45다. 그쵸? 됐니? 맞아? 0.1씩 5번이 지금 현재 9번이 빈다. 그러면 44.1이 나오겠죠. 그러면 44.1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 그리잖아? 이렇게 그려요. 이건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자,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그래프는 얘하고 짝꿍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왜? 똑같은 시간 1초, 1초, 1초 동안에 여기 얼마 갔어? 1만큼 갔어요. 여기 얼마 갔어? 4 갔어요. 여기 얼마 갔어? 9요. 맞잖아. 처음에 1초 동안은 1만큼 증가했잖아. 그 다음 1초 동안은 뜨르륵 뜩 3만큼 증가했죠. 그 다음 또 1초 동안은 뜨르륵 뜩 여기 얼마 증가했어? 5만큼 증가했잖아. 맞아? 증가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 근데 눈치 빠른 애는 알겠지만 이게 무슨 꼬라지야? 2차함수 꼬라지. 1차함수 꼬라지죠. 미분, 적분.
알겠어? 그래서 수학을 좀 배운 애들은요 겁나 빠르게 할 수 있어. 알겠어? 원래 물리할 때 살짝 수학 개념이 필요해. 오케이? 응? 수학 개념이 필요하다. 응?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는 마치고요. 잠깐 쉰 다음에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